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이제 그림 그리지 않고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1번,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그 위에 종전보다 큰 규모의 건축물을 축조한다. 이거 뭐죠? 증축 맞죠? 전부 철거 후 초과하면은 신축이고 일부 철거 후 초과는 증축이죠. 답 1번입니다. 자, 틀린 거 봐야 되겠죠. 2번,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조그마한 부속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얘는 뭡니까? 증축이죠. 신축 틀렸죠. 3번, 건축물이 천재지변에 의해 멸실된 경우 종전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이 아니고 재축이고요. 4번, 기존 건축물에 전부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건 얘가 바로 개축이죠. 개축. 자, 5번은 이전인데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는 맞아요. 다른 대지가 아니라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해야 되겠죠.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 이전입니다. 26번,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올라가는 거죠. 이건 써야 돼요. 이건 저 말로 할 수 없고, 이건 여러분 시험장 가서도요. 시험장 가서도 요 문제 나왔을 때 항상 옆에다 쓰고 하세요. 쓸 땐 다 쓰지 말고 조금만 쓰고 일단 해요. 가운데만. 저는 이제 다 쓰겠지만. 자, 용도 변경.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그. 그죠? 자산 전문가인 영교가 최근에 술을 그리 먹더니만 그리 갔어. 그랬죠? 그리 갔어요. 자, 여기서 항상 이거 문자, 제 이름의 문자야, 문자. 항상 이 공부 중에 문자가 중요하시겠죠? 문. 전 원래는요, 돌림자가 순이었어요, 저는 원래 권순찬입니다, 원래 제 이름이. 우리 아버지가 바꿨어요. 안 된다. 넌 공부해야 된다고 바꿨어요, 이렇게. 그럴 문자로. 진짜 평생 공무원 하고 있어요, 이제. 참, 이 이름 따라간다고. 근데 제가 족보를 봤습니다. 우리도 안동건 씨도 족보 중요하거든요. 족보에 이제 저하고, 뭐, 와이프하고, 이름 다 올라갔거든요. 거기는 이제 권순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이름은 권문찬. 족보는 권순호 돼 있더라고요. 돌림자 안 쓰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몇 대 지나가면 권문찬이 권순호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자는요, 누가요? 문, 종, 관이 어디가 안 좋아요? 위가 안 좋아서. 그죠? 자, 누구랑? 판, 운숙이랑 다 같이 어디 갔어요? 자, 부산대 병원 의대 교수 노교수 찾아가니까 이 사람이 역시 최고야, 야영장. 시험장 가서는 이렇게 써놓고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다 쓰다가 시간 다 보내요. 자, 그 다음에 근리는 일종하고 이종 있고요. 주거는 주거 업무니까 주거는 단독하고 공동, 주거 업무니까 업무. 하나 추가된 것이 교정 및 군사시설이죠. 군사시설. 그 밖에는 사람이 아니모니이다. 아시겠죠? 그 밖에니까 뭐죠? 동식물. 동식물. 얘는 자동차고요. 누가 껐죠, 이거요? 얄미운 사람. 자, 그 다음에 전기는 발전하고요. 발방. 방송통신이죠. 산업 등이니까 산업. 공장. 창고. 운수. 얘는 운동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뭐. 그 애는 뭐. 분뇨 등등 장례 등등 이거 더럽고 치사하고 다 써 있어요. 위치 말면 외우지 말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하나. 올라가는 게 허가죠. 1번 노유자를 일반 음식점 노유자 요거잖아요.
아, 저거다. 어디서? 요거잖아요. 요거잖아. 일반 음식점은 뭐죠? 이정이잖아. 이정 그 생기죠, 그죠? 내려가죠? 그러니까 신고. 판매가 종교로. 판매 요거죠? 종교죠. 올라가죠? 허가. 답 2번. 자, 치과 병원은 뭐죠? 치과 병원은 의료시설. 그러니까 치과 의료시설을 1번 업무, 요거잖아. 의료가 뭐죠? 업무, 요거죠. 업무시설. 요거잖아요. 내려가죠? 신고. 그 다음에 관광휴게가 위락. 관광휴게가 위락. 아, 옆으로 가는 거죠. 얘는 뭐죠? 기재 내용 변경. 숙박이 야영장. 내려가죠? 뭐죠? 신고. 그래서 올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이. 제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옳은 것은 일단 1번은 창고 아니에요. 2번에 공장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할 때 요거잖아요. 먼저 요거 볼게요. 자, 봐봐요. 일단 뭐 우리가 뭐 시간 걸려도 할 건 다 합시다. 자, 허가권자. 자, 1. 원칙.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예외. 누구다? 특광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대형 건축물이다. 그럼 대형 건축 아니면 누가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다. 그죠? 구청장. 그러니까 연제구 안에서의 대형 건축물은 부산시장이 허가해주고 아닌 것들은 연제구청장이 허가해주고 이 대형 건축물의 21층 이상이거나 또 연면이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두 번째, 현재 건축물은 21층이 안 되고 10만이 안 되지만 10분의 3 이상 증축해서 나온 결론이 똑같이 여기 해당돼도 마찬가지로 특광이 허가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뭔 제외하고 공장은 아니고 창고는 아니다. 공장 창고는 무조건 누가 한다는 거예요? 구청장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근데 시장 군수는 100% 본인이 허가합니다. 그죠? 단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하냐 받지 않고 하냐 그 차이예요. 그렇죠? 이때 여기서 이거 안 쓸게요. 첫 번째 대형 건축물인 여기에 있는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얘기예요. 승인 받습니다. 공장 창고는 제외. 공장 창고는 승인 받지 않는다면 되겠죠? 예. 자, 됐고요. 두 번째 이거 뭐죠?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그 지역 안에서 자 3층 이상 또는 둘 중에 하나 맞으면 돼. 근데 3층 이상인데 3층은 안 되지만 옆으로 쫙 있어가네. 그죠? 그때 뭘로 해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 숙박 시설은 반드시 승인받아라. 세 번째, 우리 대한민국 주부가 가장 민감한 거 뭡니까? 주거환경, 또 교육환경. 여기는 층수나 면적 규정 없이 무조건 위락하고 숙박시설은 층수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도시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나왔듯이 자 1번 2번 창고 공장 됐고 자 3번의 교육환경은 요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위에 거랑 헷갈리잖아요. 저를 봐요. 분명히 얘잖아요. 위에 거로 착각하는 순간 이걸 본단 말이에요. 얘는요 3층 2층이든 층수면 전혀 관계없이 위락 숙박은 무조건 승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500인 2층 1층인데 3층 이거 관계없습니다.
그죠? 연면적 500이든 100이든 1000이든 관계없이 층수가 1층이 관계없이 무조건 위락 숙박시설은 맞는 거죠. 위락 맞습니다. 답 3번이에요. 4번에 자연환경은 요거죠.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도지사가 지정 공고 맞아요. 그 다음에 500, 2층 아니죠? 틀렸어요. 3층, 1층 이상이니까 500 안 돼요. 3층 이상이니까 500, 2층도 안 돼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얘는 뭐 맞긴 맞지만 틀렸죠. 5번 수질보호는 또 얘예요. 똑같아요. 수질보호. 그죠? 똑같잖아요. 얘도. 그죠? 밑에 500 안 돼요. 2층 안 돼요. 그죠? 일반 음식점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간단해 보여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 안 해놓으면 틀릴 수 있어요. 28번.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의 개발행위 규정에 적합해야 되고요. 2번 3층 이하에 되고요. 3번 존치기한은 3년 이내지만 아직까지 도시군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시행될 때까지 계속 무한대로 될 때까지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4번 공동주택으로서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됩니다. 임대는 해도 돼요. 분양하면 사기죠. 언젠가 철거할 건데 분양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 맞습니다. 5번에 존치기한을 연장하려고 그래요. 방금 묻는 문제가 허가 대상이죠. 만료 얼마 전? 14일 전이죠. 7일은 언제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죠? 틀렸죠? (29번) 도로. 이건 딱 펼쳐놓고 봐야 쉬워요. 도로. 도로 117페이지. 쌍가로 4번,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하고 그 박스 안에 1번, 2번 다 같이 보는 겁니다. 지금은 그 박스 안에 2번이 2번. 2번. 29번 1번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정하는 것이 물론 보행 플러스 자동송행, 즉 인도 플러스 차도가 4m 이상이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법으로서 정해도 도로고 지자체장이 정해도 도로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지자체장이 정했다. 그 얘기죠. 2번에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가 될 수 없다. 아니죠. 원칙은 4m 이상이지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요. 그럼 얼마 이상? 3m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필수가 뭐죠? 인도요, 차도요? 인도. 이죠? 건축법상, 도로법 아니라 건축법상은 인도가 필수입니다. 인도 플러스 차도 맞아요. 인도만 맞아요. 차도만 틀려요. 차도만 있는 것은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못 가니까 건물도 못 짓고 건물 지어봤자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거니까. 건축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차가 들어가려고?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인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차도만 있는 것은 도로법상 도로이지만 건축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에요. 왜? 뭐가 없기 때문이죠? 인도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도 없으니까 옆에 건물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건물이 없잖아요. 아, 그럼 있네? 고속도로에 있네. 휴게소. 휴게소는 우리 건축법상 아니 건물이 그 휴게소 앞에 있는 거는 도로가 맞긴 맞아요. 근데 그 건물은 뭐예요? 그 도로에 건물이 있는데 그러면 그 건축법상 휴게소가 건축법상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뭐 도로라면서. 건축법상 건물입니다. 배웠잖아요. 관광휴게시설.
관광 휴게소야, 휴게소가. 잠깐만요. 미쳐버려. 이 하는 김에 봅시다. 왜냐면 자꾸 배우는 거예요. 자, 어디 보시냐면요. 자, 107페이지 요약집 107페이지 펴보세요. 요약집 107페이지 폈습니까? 맨 위에 가로원 기타 시설에 12번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어린이 관, 관망탑, 휴게소. 휴게소. 이게 뭐요? 관광 휴게소입니다. 건축법상 건물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계속 봅니다. 3번.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 대지에 접하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 요건 기억나잖아요. 막다른 도로가 10m 미만, 10m 이상, 35m 미만, 그리고 35m 이상은 도로의 너비가 2 곱하기 3은 6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2m 이상, 3m 이상, 6m 이상인데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애들은 2 곱하기 3은 6인데 얘는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해. 2, 3은 4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6m가 아니고 얼마? 4m 이상이죠. 4m 이상. 화를 내고 그래. 그죠? 4번. 건축물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는 경우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자, 원칙으로는요, 2000은 안 중요해. 2000이면 처리 안 해. 일단은 2m 이상 접하는 게 맞지만 주변에 광장 등등의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117페이지 있습니다. 117페이지 그 밑에 나와요. 가로 3번에 원칙은 2m 이상 접하는 게 맞지만 예배 오니까 뭐 특히 1번 같은 거는 뭐 출입의 제한 없다 이러면 안 나오겠죠. 특히 2번 그죠? 광장이다, 공원이다, 유원지다, 아니면 3번 농막이다 이럴 때는 2m 이상 접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쪽으로 대문을 내면 되겠죠. 어차피 다른 데는 건축물이 안 생기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집들이 있을까요? 내가 공원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공원으로 딱 대문 내면은 공원이 앞마당인데 그런 집들이 있을까요? 좀 드물겠죠, 그죠? 예. 법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현실과 이렇게 괴리감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법은 그냥 법으로만 이해해야 돼, 그냥 법으로만. 예. 나중에 실무 가잖아요? 그러면 법, 이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안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법을 알아야 실무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법대로만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 됐고요. 5번 연면적 합계가 2000인 공장 건축물 대지는 너 6, 4 접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라. 자, 2m 2000은 맞습니다만은 공장은 얼마 이상? 3000 이상이니까 틀렸죠. 공장은 3000 이상입니다. 2000 아닙니다. 공장자가 있나 없나 봐야 돼요. 30번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용적률은,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거나 다 적어놓은 겁니다. 자, 용적률이야 우리가 항상 배웠던 내용대로, 자, 우리가 용적률 공식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인데 이때 연면적에는, 자, 용적률 계산 시에는 네 가지가 빠지죠. 그죠? 지하층 면적 빼야 됩니다. 지상층에 있는 주차용 면적도 빼야 됩니다. 근데 계산문은 요까지밖에 안 나와. 초고층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 이론적으로만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은 뭡니까? 피난 안전구역 면적도 뺍니다. 경사 지붕 아래에 있는 대피공간 면적도 뺍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계산 문제에는 1번과 2번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대지 면적이 1000이죠. 그럼 일단은 이꼬로 일단은 분모가 일단은 1000이에요. 1000이고요. 자, 일단은 지하 2층은 뺍니다. 지하 1층도 빼야 되죠. 지상 1층에 주차용 면적 300 빼야 되죠. 소매점 면적 300은 동그라미 해서 포함시키죠. 그리고 2층, 3층이 업무시설 포함시키죠. 각각 600이니까 합방 얼마예요? 1500이죠. 근데 900으로 한 사람이 있어. 900으로 안 됩니다. 얘는 얼마요? 1500이다. 곱하기 100이죠. 빼고 얼마요? 150%다. 이렇게. 건축 모두 이렇게 한 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 나옵니다. 나올 때가 좋아요. 다 배운 거 외에는 안 나옵니다. 31번. 건축물의 높이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축물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필로티는 층수죠. 층고의 높이에서 제외한다. 그렇죠. 2번 옥상 부분의 수평층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데 공동주택입니다. 이때는 85 이하는 6분의 1입니다. 이럴 때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지요. 3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마다 한 개 층으로 보고요. 4번에 건축물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면 가중평균이 아니라 가장 많은 층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아파트 가보면 꼭 한 개 동에 아마 그 일조권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니면 용적률이 모자라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 큰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동서울 가잖아요. 서울에 동서울에서 제가 저쪽에 저쪽 강동역으로 옛날 강의 나갈 때 보면은 그 동서울 터미널에서 거기 다리 건너는 데가 굉장히 많이 막혀요. 그러면 다리 건너자마자 오른쪽 부분은요 건물이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런 건물이 있어요. 건물 이게 거의 건물이에요. 여기 그거 희한하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건물이. 왜 이래서 나 이해를 안 가요. 멋있어도 하여튼 건물이 있습니다. 언제 동서울 가서 보면은 그 인간이 말한 건물이 이거구나. 아시겠죠? 동서울 터미널에서 강동역 쪽으로 가다 보면 다리 건너야 되거든요.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있습니다. 얘가 여기 15층이야. 얘가 12층이야. 이 건물 이 사람은 현재 12층에 사는 것이 아니라 15층이죠. 가중평균 13.5층 이상하잖아 말이. 가중평균은 합해가지고 나누는 건데 말 되냐고 이것이. 자, 그 다음에 답 4번이죠.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 여기 위부터 위층 윗면까지가 층고고 그것이 한 개층입니다. 주택법 보겠습니다. 32번. 자, 일부러 이렇게 낸 겁니다.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넣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풀면은 공부가 될 겁니다.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따져보자고요. 기업 경로당 맞죠? 공중 화장실은 부대시설, 주택단지한 도로도 부대시설, 건축설비도 부대시설, 주차장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복리시설, 유치원도 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도 복리시설,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 그래서 기업, 비읍, 시옷, 이응,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이 4개. 33번입니다. 주택조합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 자, 이거 가자. 자, 지역 조합. 두 번째, 직장 조합. 세 번째, 리모델링 조합이 있는데, 자, 공통적으로 얘 두 가지 조합은요, 현재 얘하고
얘하고 얘는요, 현재 빈 대지 위에, 그죠? 주택을 일단 건설을 해야 돈이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얼마?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라 한번 나올 겁니다. 확보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인간은 벌써 건물 다 짓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말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이 그 얘기잖아요.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를 틀렸죠. 얘는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이 나오듯이 리모델링. 그 리모델링은 현재 입주 다 해가지고 뭘 살고 있잖아요. 리모델링 합시다. 얘는 뭡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죠? 예. 동별 얼마? 각각? 아니지, 그건 허가. 일단 봐요. 이따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자, 봐봐요. 먼저 봐. 2번.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잖아요. 일단 어디 표시냐면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디 일단 책을 펴세요. 어디 피냐면 자 139에 있어요. 139페이지에 나옵니까? 네. 저를 봐요. 자 전부 다 잡아요. 전부 다 조합 설립하면 뭐 개발법이건 정비법이건 무조건 조합 설립은 인가받는 거예요. 다 인가받습니다. 다 인가받죠, 그죠? 인가받는데 유일하게 직장 조합에 대해서만 뭡니까? 신고하는 게 딱 하나 나온다. 신고. 그게 뭐죠? 물론 여기에서 두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공통 대상은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집이 없거나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은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자예요. 나중에 부당받으면 요거 처분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 여기요. 방금 국민주택을 요거 공급받고자 할 때는 뭐라고요? 얘는 신고해라. 해잖아요. 직장 조합만이 신고할 때는 누구만? 무주택자만 한해서 이거요. 그래서 국공신무. 그러니까 무주택자니까 85 이하 한 채 소유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가 맞다는 얘기죠.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아까 전에 하는 김에 얘는 인가받기 전에 이게 아니라 뭡니까 얘는 만약에 전체 전부 다 리모델링 합시다. 10개도 전체 얼마요? 3분의 2. 동별 얼마? 과반수. 그죠? 만약에 한 동만 100일 동안 한다면 한 동 전체죠? 3분의 2. 이들이 나중에 리모델링 하기 허가받기 전 동의는 전체 얼마예요? 얘는? 전체 75% 이상 플러스 동별 50% 이상이고요. 얘가 할 때는 얼마요? 동 75% 요거요. 그러니까 얘가 할 때는 이렇게 가야 되고 얘가 할 때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는 인가받기 전 동의요건. 얘는 뭡니까? 리모델링 허가받기 전 동의요건입니다. 달라요. 이거 두 개.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지, 리모델링 신고 이름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리모델링 신고는 자체가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고려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2번은 맞는 것이고요. 3번 지역조합에서 조합원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 사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받고 사망했습니다. 이럴 때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자는 공무원이에요. 직장인이에요. 농업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여야 된다? 아니요. 자격 요건이 없다. 없는 그냥 받는 거야 그냥. 무주택자여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 상속 못 받으면 날아갑니까 그러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 요건이 있다 없다? 없다. 틀렸죠. 4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기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 당연히 지는 것이죠. 틀렸죠. 지지 않는다 아니죠. 5번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처음에 모집할 때와 똑같이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이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인가 받기 전에는 인가 신청일 기준이고 나중에 추가 모집도 첫 번째 모집처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이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 아닙니다. 34번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비율을 50%로 하는 주택의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의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매각 내지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죠. 그죠? 50%. 이걸 40%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틀리겠죠 그러면. 2번 주택조합의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가 있다. 일단 어디 있는 거 먼저 체크하고 같이 봅시다. 그러면은 자 147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하는 것이. 자 그리고요 3번 국공유지를 임차한 자가 임차일로부터 몇 년 내에 2년 내에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의무적이에요. 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4번 국가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한국토지 즉 토지공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요거를요 위탁 동그라미 위탁했습니까? 저를 봐요. 잘 봐요. 다 똑같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법에서요 도시개발법에서 민간 시행자가 청산금이 뭘 돈을 걸려니까 돈을 안 내. 누구한테 위탁하죠? 지정권자 누굽니까? 행정청한테 위탁하죠. 그죠? 자 정비법 똑같죠. 그죠? 누구한테 위탁하죠? 시장건설 등기하죠. 그죠? 공통된 게 뭡니까? 지자체. 위탁은 누구한테 한다? 지자체 장한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토지공이 아니라 지자체 장한테 한다 해야 돼요. 장한테 한다. 147페이지 요약집 쌍가루 5번에 동그라미 1번 지문입니다. 이게 잘 나온다는 얘기 이렇게. 아시겠죠? 위탁은 무조건 지자체 장이 나와줘야 돼. (5번) 답 4번이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령은 채비지 총 면적의 5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했죠. 35번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이제 148페이지부터 나와요. 자 1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55층의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50층 이상 또는 5, 3, 15 150m 이상일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 그러니까 55층은 50층 이상이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한다가 아니라 적용하지 않는다. 2번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틀린 게 뭐죠? 20일은 맞아요. 그렇죠.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청장입니다. 149페이지 맨 위에 분양가 심사위원 나오죠. 그죠? 가로 1번 시 1번에 동그라미 2번이죠. 그죠? 2번 시군구.
공교롭게도 이것도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요. 앞에 시군구는 맞게 합니다. 20일을 또 30일로 바꿔내기도 해요. 그래서 시군구 20일. 시군구 20일. 그 다음에 3번 국장이 아마 3번 찍은 자가 있을 것 같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봐. 어쩜 이렇게 잘할까 그죠?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의견 듣는 겁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하고 협의하지 않습니다. 아세요? 의견 듣고요. 아랫사람이 윗사람과 아니면 동급이랑 협의하는 것이죠. 의견.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서. 4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장은 요청받고 얼마? 40일. 요청받고 40일 전부 똑같아. 투기가열지구도 분양가 상한제도 조정 대상 지역도 다 똑같아요. 40일. 다 똑같아요. 40일.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5번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일서 분양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먼저 저를 보세요. 기본형 건축비는 국장이 정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국장이 정한다. 하지만은 시군구가 자기 맘대로 지정 고시할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기본형 건축비는 국장이 정하지만 시군구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근데 맨 끝에요. 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를 한다면 틀려요. 할 수 있다. 의무적이죠. (148페이지) 8페이지 쌍가로 2번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죠? 2번에 두 번째 줄 이하야. 나오죠? 36번 보겠습니다. 공급 질서의 교란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 주체는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 지무개치. 계약 취소 맞죠? 지무개치. 이번에 자 155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책 있는 분들 펼치고 같이 보세요. 155페이지 있어요. 2번 사업 주체가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돈 줬어요. 위반한 자에게 돈 주잖아요. 돈 통장에 입금되는 그 순간 똑같이 그 지급한 날에 주택을 취득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다시 뭐 이렇게 절차 거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주는 순간 내 거야 이제. 3번 주택 상환 자체의 저당은 저당 동그라미 하세요. 저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틀렸죠. 상속 저당은 X. 상속은 무조건 가능해. 근데 상속을 집어넣으면 다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저당 넣은 겁니다. 저당도 가능해. 즉 돈이 필요하면 저당을 통해서 융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틀렸죠. 3번 상속 X, 저당 X 그 얘기입니다. 4번에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관할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나가! 너 매수한 자 나가! 라고 퇴거를 명할 수 있고요. 5번 국정은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내 범위에서 국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뭐 공공은 뭐 10년, 투기가지고는 5년 나오지만 요약집 있지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체에 나온 적 없지만은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37번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리모델링. 1번 리모델링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당연히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자, 틀린 거 보겠습니다. 1번, 2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인 경우에는 몇 개층까지? 2계층이고 15층 이상이 3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죠. 틀렸죠. 2번. 주택단지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군구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리모델링은 허가도 나오지만 한개 사업계획 승인도 나와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그렇죠? 근데 신고는 일절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와 신고는. 틀렸죠? 4번 사용검사로부터 15년이 지난 85제곱미터인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의 40%가 아니고 30% 이내에서 증축 가능하죠. 만약에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40이에요. 그러니까 85 이내였으니까 30이죠. 84 그러면은 40 맞아요. 5번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조합이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데 제출된 후에는 처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요. 있다. 틀렸습니다. 38번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약집. 1번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죠? 2번 등록사업자가 민간 못 믿어 토지공은 공공이니까 믿기 때문에 보증 안 서. 그러니까 보증 쓸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등록사업자가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등등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맞는 편이죠. 3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 미치지 아니한다. 유효하다는 얘기죠. 4번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하고 맞습니다.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너 A에서 B로 바뀌어서 A를 지워버리고 B의 이름을 B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것이지 채권의 기재는 아니. 채권에 기록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예.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록해야 되는 것이고,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성명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표현이죠. 예. 틀렸습니다. 4번. 5번 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상환기간은 주택 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자, 농지법 보겠습니다. 39번 농지의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농지 소유에 관하여는 농지법에서 허용한 경우 외에는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농지는 어디에서? 농지법에서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법에서 농지 등등 안 나옵니다. 2번 8년 이상, 이것도 5년 잘 바꿔냈는데 오늘 맞게 나온 겁니다. 맞게 한 거예요.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에 이농한 자, 이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얼마까지?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가 있다. 3번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임대차 기간 중에는 사용대차 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소유할 수가 있다. 농지는요, 누가 갖고 있던 농지 목적에 맞게 한다면은 누가 갖고 있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4번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 가능하죠? 1,000 이상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그렇죠. 1,000 이상은 농업인이기 때문에
얘는 농업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1천 미만이 세대 전체지 한 명 한 명 각각 별도가 아닙니다. 그거 세대원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5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1만가 효요. 자, 틀렸습니다.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농업 경영을 하는 경우는요, 농지 소유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 않는 사람. 난 공무원이에요. 회사원이에요. 난 농업인이 아니에요. 농사 짓기 싫어요. 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1만까지는. 40번. 농지의 전용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원칙적으로 농장에 허가받습니다. 예배 있거든요. 예배가 시도 시고 있지만 원칙적인 것은 농장입니다. 2번.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원상 복구합니다. 살림으로 복구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원상 복구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원상 복구하는 것은 농지 전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허가 안 나오면 나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조건 원상 복구하는 겁니다. 허가와 관계없이. 이번에 주무부 장관 지자체 장은 행정청이죠. 여기에 토주공 등등 들어가면 안 됩니다. 행정청만. 도시군계시설을 결정할 때 해당 지역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안에 내용은 의미 없습니다. 농장과 협의하라. 이때 줄 끄세요. 주무부 장관 지자체 장이 농장과 협의입니다. 여기에 토주공 X, 지방공사 X, 공공기관은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앞에다가 토주공은, 지방공사는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협의는 행정청만. 4번. 농장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얘만 딱 의무적이에요.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됩니다. 169페이지 있습니다. 박스 안에 거기 7번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5번 농장은 농지 전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 농지 보존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리 허가 신청선에 미리 돈 내가지고 영수증과 같이 이렇게 첨부해서 허가 신청합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취소가 되거나 하면은 이미 돈 냈으니까 그걸 환급해 주겠죠. 자, 이렇게 해서 2주차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반했는데 앞으로 3주차, 4주차도 중복되는 어떤 그런 문제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랑 같이 풀지만은 반드시 복습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요약집과 같이 보면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